마지막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우리 지역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기도 할 것이고, 총선 결과는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당의 승리나 당선의 기쁨을 즐길 정도로 현재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전현 평론가님, 민주당이 이제 뭐 단독 과반을 했고, 오늘 신문들 표현을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범야 압승, 기록적인 압승, 그리고 사상 최대 격차의 여소야대 구도, 뭐 이런 표현들이 눈에 띄던데, 이번 선거 승리 일단 배경 좀 냉철하게 그래도 좀 분석해 본다면 뭘까요? 예, 말 그대로 국민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제가 이거 가지고 나왔습니다. 뭔가요, 그게? 대파입니다. 아, 그래요, 네.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민생이 파탄나고 그리고 민주주의가 무너진 것에 대해서 엄중하게 심판을 하신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이번 승리는 국민의 승리다, 민주당의 승리다라고 한껏 몸을 낮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정치적으로 조금 더 세밀히 들여다보면 야당 지도부가 재편이 되고 주류를 누가 잡느냐도 또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동안은 끊임없이 당내에서 주류냐 비주류냐의 논란이 있었지만, 이번 선거를 통해서 확실하게 어쨌든 당내 주자로서, 대선 주자로서의 위치는 굳혔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공천 과정에서 일부 잡음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수도권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압승을 거두었고, 네. 무엇보다도 범야권이 받은 의석수가 190입니다. 네. 이 말은 단순히 당내를 넘어서 야권의 중심지로서 윤석열 정부를 결재할 수 있는 입법부에 힘이 생겼고, 네. 그 중심에 민주당이 있고 이재명 대표가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총선 전에 이재명 대표의 위치와 총선 후에 이재명 대표의 위치는 완전히 달라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김현주 평론가님,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 총선 기간 동안 글쎄요, 뭔가 전세 역전이랄까요, 분위기 반전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다는 게 이제 정치평론가들이나 또 정치부 기자들의 얘기였는데, 그게 뭐냐면 민주당의 이제 곤혹스러운 상황이 이런 표현으로 대표되잖아요. 비명횡사, 뭐 친명횡재, 그런 공천 파동이 있던 그 국면을 국민의힘이 잘 활용하지 못했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근데 그 공천 파동이 한창 진행될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숫자상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그 당의 지지율이 상당한 격차를 보였습니다. 네네. 상당히 벌어졌었죠. 그게 2월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네네. 이제 3월이 들어가면서 공천 파동이 마무리되면서 공교롭게도 대통령실발 여러 리스크로 보이는 일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네. 소위 얘기하는 이종섭, 황상무 논란이라든지 네네. 의정 갈등도 본격화됐고, 그러네요. 뭐 방금 전에 대파를 드셨습니다만 대파 논란, 이거는 본질과 상관없이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하시느냐의 문제거든요. 이 대파를 놓고 대통령이 물정을 모른다라고 이제 공격을 하십니다만, 그 내용이 아니라는 거를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아실 거예요. 그렇지만 민주당 측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대파를 들고 흔드셨지 않습니까? 네. 그게 그리고 일정 정도 저는 이 총선 결과에도 반영이 되었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천 파동에 일어났던 그 국면 자체에서는 어느 정도 정당 지지도에는 영향을 미쳤으나, 그렇지만 이번 총선이 갖는 성격, 그러니까 구도에 있어서 정권 심판론이라고 하는 이 거센 도도한 민심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을 꺾을 정도는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총선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사실 최주범 교수님, 이제 민주당 쪽, 그러니까 이 진보 진영 쪽에서는 글쎄요, 약간의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도 이번 총선 기간 나왔대요. 좌파, 우파도 아닌 대파, 뭐 이렇게. 아, 또 드실 거예요? 네네. 어쨌든 이제 선거 끝났으니까. 어쨌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선거였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총선을 진두지휘했다는 점에서 구도상만 보면 공교롭게도 2년 전, 그러니까 대선의 2차전 성격이 짙었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네. 없죠. 사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처음에 이제 비대위원장 되고 선거 이제 위원장, 선대위원장 하면서 어떻게든지 이재명 대 한동훈 구도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한동훈이라는 이름을 입 밖에 내질 않았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입만 열면 이재명 대표를 계속 끌어들였거든요. 전략이었군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 이재명이 돼야 돼요. 아하. 그런 구도로 가야 정권 심판이 확실히 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재 정권이 무도하고 그다음에 무능하고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돼야 네. 바람이 불게 되고 그 정권 심판이 결국은 총선판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압도하게 만드는 게 필요했던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거기에다 하나 더 플러스된 게 뭐냐면 뭘까요? 조국 혁신당이 등장해요. 아하. 조국 대표가 혁신당에 창당하고 들어와서 한동훈 비대장을 계속 끌고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대 한동훈 이렇게 구도가 형성이 돼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의 1대1 대결처럼 구도가 꾸며졌고 네. 그것이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의해서 바람이 불게 되고 그 바람이 결국은 총선 전체에 영향을 미치면서 지금과 같은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